비교를 내려놓는 마음, 그대의 속도로 익어가는 삶. 살다 보면 마음속에 저울 하나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늘 걸려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 재어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는가?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나은가? 내 자식은 남들 자식만큼 잘 되었는가? 내 몸은 왜 이렇게 느려졌는가? 내 통장은 왜 이렇게 얇은가? 나는 왜 아직도 이만큼인가? 비교는 처음부터 나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현실을 보자는 얼굴로 옵니다. 스스로를 살피자는 얼굴로, 더 잘 살아보자는 얼굴로, 조금 더 단단해지자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비교는 아주 조용히, 아주 은근히 살핌을 심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돌봄을 채찍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을, 내가 나를 미워하는 눈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비교는 남을 공격하기보다 대개 나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나는 왜 뒤처졌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대가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저울이 더 자주 흔들릴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가진 따뜻한 결핍입니다. 문제는 인정이 숨이 될 때가 아니라 인정이 목줄이 될 때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고, 남이 칭찬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진 것 같고, 남의 시선이 끊기면 내가 텅 빈 것 같아지는 때, 그때 비교는 저울을 더 세게 흔듭니다. 더 크게 흔들어서 그대가 스스로를 흔들게 만듭니다. 비교의 괴로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깊어지면 오늘의 밥맛이 사라지고, 오늘의 햇빛이 흐려지고, 오늘의 잠이 얕아집니다.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귀한 일인데도 그 사실이 마음속에서 작게 찌그러집니다. 법정 스님 글의 결에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단순함은 세상을 모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단순함은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자비입니다. 복잡한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복잡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 단순한 진실을 스님은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날, 비교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비교를 없애겠다고 달려들수록 마음은 또 다른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비교하지?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리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대여, 비교를 또 비교로 다스리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은
비교가 올라올 때 그 비교를 죄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마음의 잘못으로 몰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그저 이렇게 알아차려도 됩니다. 아, 내 마음에 저울이 흔들리는구나. 아, 내가 지금 나를 재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내 삶을 좁은 방에 가두고 있구나. 알아차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등불은 바람을 붙잡지 않아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마음은 한 뼘 넓어집니다. 비교가 가장 아픈 이유는 비교가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는가? 누가 어디까지 갔는가? 누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누가 얼마나 건강한가? 누가 얼마나 편안한가? 그런데 삶은 결과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도 홀로 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취도 홀로 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평안도 홀로 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조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넉넉한 조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손이 많은 조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맞아떨어지는 시절의 조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안정의 조건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 흔들리는 몸의 조건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돌봄을 해야 하는 조건을 받습니다. 아픈 몸을 끌고 가야 하는 조건을 받습니다. 늦은 시작이라는 조건을 받습니다. 책임이 무거운 조건을 받습니다. 마음이 여린 조건을 받습니다. 관계의 짐이 큰 조건을 받습니다. 그대의 삶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대가 견뎌온 시간의 조건이 있고, 그대가 책임져야 했던 자리의 조건이 있고, 그대가 감당해 온 관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이 조건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얄팍한 표면만 놓고 그대의 삶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그대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한 번만 시선을 바꿔봅니다. 나는 지금 결과만 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조건을 지우고 있지 않은가? 조건을 보기 시작하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해는 마음을 살려줍니다. 이해는 마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조건을 지나온 결과입니다. 그대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버팀을 해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비교는 말합니다. 더 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앞서야 한다. 하지만 삶은 끝없는 달리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에는 멈춤이 있어야 하고, 삶에는 숨이 있어야 하고, 삶에는 읽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느려 보여도 안쪽에서는 분명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읽는 시간에는 늘 조급함이 함께 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한가? 왜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가? 그런데 읽는 시간은 겉이 조용할수록 안쪽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터지고 뿌리는 길을 내고 싹은 방향을 잡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랍니다. 그대의 삶도 그렇게 익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익습니다. 비교는 흔히 가까운 곳에서 더 크게 소리납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출발선. 그래서 더 자주 비교하고, 그래서 더 깊이 흔들립니다. 자식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집을 샀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자주 연락을 한다더라. 누구네 자식은 효도를 한다더라.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 순간 마음은 본능처럼 저울을 꺼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집은 어떤가? 그 질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 뒤에 붙는 칼입니다. 나는 실패했나? 나는 못해줬나? 나는 뒤처졌나? 나는 부족한가? 그대여. 삶은 성적표가 아닙니다. 삶은 순위를 매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삶은 각자가 짊어진 인연의 무게가 다르고 각자가 지나온 길의 돌부리가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기준으로 잴 수 없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는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자식의 삶을 결과로만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부모인 그대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대가 젊은 날 어떤 조건을 살았는지,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그대가 무엇을 포기하며 지켜냈는지, 그 모든 시간을 비교는 모른 척합니다. 그대는 잘 살았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애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그대가 지나온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돈에서도 크게 작동합니다. 통장이 두꺼운 사람을 보면 내 삶이 얇아지는 것 같고 누군가 집을 옮겼다는 말을 들으면 내 자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곧 그대의 가치가 되면 마음은 늘 굶주립니다. 돈은 도구로 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주인이 될 때는 폭군이 됩니다. 돈이 늘어도 불안하고 돈이 줄어도 불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잃을까 두렵고 돈이 없으면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결국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비교는 바로 그 두려움을 키웁니다. 남의 소득을 보고 두려워하고 남의 자산을 보고 두려워하고
남의 소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마음은 자기 삶의 속도를 잃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삶이 아니라 남이 먹는 것을 따라 먹으려는 삶.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삶이 아니라 남이 뛰는 것을 따라 뛰려는 삶이 됩니다. 그대여, 삶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삶에는 내 속도가 있습니다. 내 리듬이 있습니다. 내 숨이 있습니다. 비교는 그 숨을 빼앗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내려놓는 일은 남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내 숨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그대의 숨도 다시 돌아옵니다. 비교는 건강에서도 잔인합니다. 누군가가 건강하다는 말이 들리면 내 몸의 느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는데도 씩씩한데 나는 왜 이 정도에도 이렇게 지치는가? 나는 왜 예전 같지 않은가? 그대여, 몸은 누구에게나 무상합니다. 몸은 늘 변합니다. 젊은 날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해가 기우는 것처럼 몸도 자기 계절을 지납니다. 그런데 비교는 남의 봄을 보고 내 겨울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남의 여름을 보고 내 가을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계절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봄이 여름보다 낫지 않고 여름이 가을보다 낫지 않고 가을이 겨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각 계절이 있어 한 해가 완성됩니다. 그대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대의 지금은 그대의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는 그 계절의 지혜가 있습니다. 더 조심해지는 지혜, 더 아껴 쓰는 지혜, 더 단순해지는 지혜, 더 깊어지는 지혜, 비교가 아니라 이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지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혜를 보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그대의 지혜도 읽고 있습니다. 비교는 관계에서도 마음을 흔듭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모습,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모습, 누군가와 다정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내 관계가 부족한 것 같고 내 삶이 외로운 것 같고 내 마음이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창문으로 봅니다. 창문으로 보면 햇빛만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집의 그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의 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의 조용한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여, 남의 창문을 보고 그대의 방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방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그대의 방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대의 방에도 숨이 있습니다. 온기는 늘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작은 것에서 옵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은 것, 오늘도 밥을 챙겨 먹은 것, 오늘도 버티며 사람을 해치지 않은 것,
오늘도 마음을 지키려 애쓴 것. 그대는 이미 그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그대의 온기도 잊고 있습니다. 무상은 슬픈 말이 아니라 집착을 놓게 해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변한다는 말은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초라함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막막함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날, 그 비교를 영원한 나로 착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는 지나가는 마음의 날씨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니듯, 비교가 온다고 그대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삶은 비교의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삶에는 비교가 닿지 않는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깊은 부분이 그대의 진짜 삶입니다. 그 깊은 부분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이 박수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부분은 그대가 그대에게 남기는 신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가 올라오면 비교를 당장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한 걸음만 물러서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재고 있는가?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 그 기준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조용히 기준을 바꿔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기준으로, 내가 오늘 내 몸을 조금 아꼈는가?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덜 괴롭혔는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했는가?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해야 할 만큼은 했는가? 이 기준은 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단순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기준을 덜어내고 내 삶을 살리는 기준 하나만 남기는 것. 그 하나가 남아있을 때 마음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마음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기준도 잊고 있습니다. 비교는 늘 뭔가를 더하라고 말하지만 삶은 종종 덜어낼 때 더 선명해집니다. 덜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덜어내는 것은 정리입니다. 덜어내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로워질 때 세상은 조금 덜 거칠게 보입니다. 사람은 조금 덜 밉게 보입니다. 삶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마음입니다. 비교로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에는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 마음아, 오늘 좀 아팠구나. 내 마음아, 오늘 좀 조급했구나. 내 마음아, 오늘도 애썼구나. 이 한마디가 비교의 칼끝을 무디게 합니다. 나를 때리던 손이 나를 쓰다듬는 손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대가 오늘 필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온기일지 모릅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을 잠깐 내려놓고 온기를 전하는 손을 그대 자신에게 내어주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자비도 잊고 있습니다. 중도는 이 길의 자세입니다. 아예 비교하지 않겠다고 힘주지도 말고 비교하는 나를 미워하지도 말고 그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 살아있는 마음은 오르내립니다. 오르내리는 마음을 오르내리지 않게 만들려 하지 말고 오르내려도 내가 나를 잃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도의 숨입니다. 그대여,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의 삶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보되 그것을 내 삶의 심판대로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꽃을 보되 내 꽃을 꺾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꽃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봄꽃이 여름꽃을 이기려 하지 않고 여름꽃이 가을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빛이 있고 각자의 향이 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대의 때가 있습니다. 그대의 향이 있습니다. 그대의 빛이 있습니다. 지금은 읽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대의 계절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밤이 있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밤, 문득 마음이 작아지는 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밤. 그 밤에 그대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대여, 그 밤은 그대가 약한 밤이 아니라 그대가 지친 밤입니다. 지친 마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 밤에는 인생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평가를 끝내려 하지 말고 대답을 급히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한 번만 다독여도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내 마음아, 수고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려고 애썼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면 비교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비교는 남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키우는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키운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내는 길은 단순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기준을 덜어내고 나를 살리는 기준을 남기는 것. 나를 다그치는 말 대신 나를 안아주는 말을 선택하는 것. 그대여, 그대는 많이 버텨왔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의 삶을 남의 저울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손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놓아봅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속도로 충분하다. 남의 속도는 남의 인연이고 그대의 속도는 그대의 인연입니다.
남의 꽃이 피었다고. 그대의 꽃이 늦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꽃은 그대의 계절에 피어납니다. 지금은 익는 중입니다. 그대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속도로 충분합니다.